지금 12월 달에 있었던 학회를 와 지금 벌써 8월 달이지 않아요? 네. 7월 달인가? 7월 달이잖아요. 야 벌써 6개월이 지나서 아직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건 보니까 얼마나 내가 게으른지 알겠습니다. 근데 이 리뷰들을 하나씩 정리는 하려고 해요. 먼저 눈에 띄는 것부터 보려고 하는데 이 케이스는 다뤘었고 이 케이스를 다뤄볼까? 왜냐면 이 케이스는 할 말이 조금 있어요. 왜 어쩌다가 3600문항이나 됐는가 랑 봐봐라, 밀도가 좋게 보이려면 이런 식으로 심어지면 되게 좋아 보인다잉? 이거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되게 쉬워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제가 이제 12월 달에 대량이식 이 밀도는 어떨까요? 이런 거를 이제 학회 때 발표를 했는데 똑같은 학회를 봄철에 한 번 또 했어요. 봄, 여름 시즌에 한 번 또 했어. 같은 내용으로 한 건가요? 되게 큰 학회예요. 아니요, 내가 한 게 아니고 그 학회가. 그 학회 되게 커. 막 학회 가면 엄청 막 그 리쥬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필러 막 이런 거 나는 안 하지만 그런 거 막 이제 수요도 많고 막 하시니까 거기 해마다 그 연예인 분들이 오신단 말이야. 근데 올해는 이영애님이 오셨어. 오, 대박이지? 모델이세요? 그냥 한 번씩 오세요. 받아서 한 번 오세요. 초청 받아서 오세요. 그 정도로 큰 학회야. 거기서 발표하기로 발표를 했어요. 왜 발표를 해달라고 말씀을 주셔서 했는데 뭐 큰 건 없어요. 큰 건 없고 아주 간단하게 봅시다 그냥. 왜냐면 간단할수록 좋아요. 이런 내용들은. 이분들은 이제 어떤 거냐면 약을 계속 드신 상태 오랫동안, 그 다음에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밀도가 떨어지거나 전형적인 남성의 탈모 패턴을 보면서 라인이 위로 올라가거나 이런 걸 반복해서 수술을 결심하시는데 기준치가 굉장히 높은 경우에 어디까지 따라가 드리는 게 맞는 건지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일반적으로 라인도 지금 보이잖아요. 네. 나쁘지 않아요. 뭐가 라인 예쁘다. 그리고 벌써 디자인 성향이 드러나는데 겁나 반듯하잖아요. 이 각도 다 맞춰놓고. 네. 그리고 여기 보면 비침이 이렇게 있고, 이 정도가. 이 정도면 크게 나쁘진 않거든요. 물론 이제 수술을 일정 정도 필요로 하실 수 있고, 이 정면에서 보이는 모습이 멋지게 만들기 위해서 한 요 정도 너비, 정면에서 보이는 기준에서 한 3, 4cm 정도까지 도킹을 해드리면서 밀도 올려드려도 되는 수술인데, 전체적으로 요 지점, 이렇게 봤을 때 요렇게 비치는 지점들을 다 채우고 싶어 하시고요. 그 기준치는 지금 이 빛이 할 수 있는 정도와 유사하게 만들고 싶어 해요. 그리고 이렇게 구렛나루까지 만드셨어요. 위에서 빗질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꽤 당연히 쓰일 수밖에 없는. 네, 너비가 넓어서요. 네. 우리는 이제 맨날 상담을 보니까 금방 알잖아요. 이 정도면 생각보다 꽤 들어간다. 근데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이거나 처음 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나는 원래 모발이 좀 있으니까 많이 안 심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이 너비가 있어서 심다 보면 많이 심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기준치가 높기 때문에 빗질을 어느 정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이렇게 심거든요. 오늘은 간단하게 설명드리지. 이렇게 확대를 해서 좀 볼게요. 멀리서 바라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뭔가 아이스크림 콘 모양처럼 생겼죠. 이렇게 탈모 범위가 이렇게 보이고, 이 부분들의 빈틈을 계속 노리면서, 빈틈이란 거는 이 모낭 단위들 사이의 간격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계속 노리면서 이걸 이렇게 계속 메꿔가죠. 나 오늘 한 수술이랑 되게 비슷하네. 그러고 보니까, 그죠? 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막 메꿔 가면 라인의 양상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축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밀도를 올려주기가 수월해지는 양상을 띠죠. 왜냐하면 여기 모발들이 계속해서 이 방향으로
자라기 시작하면서 점점 이쪽으로 갈수록 겹쳐지는 머리카락들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방향들이 쭉 올라가니까 이 부분들은 좋아져요. 근데 우리가 빗질할 때 무조건 이겨야 되는 자리들은 이 자리들이거든요. 네. 이 자리들에서 빗질해서 우리가 밀리기 시작하면 전체 수술의 성과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빗질을 어느 정도 잘할 수 있도록 최대치를 어느 정도 심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모발들이 있어서 사이사이를 뚫고 들어가는 게 한계가 있었네요. 그리고 이 자리들도 이런 부분들은 좀 버리더라도 이 자리들은 최대한 챙겨줘서 쭉 이 길은 챙겨준 수술입니다. 나머지는 뭐 정면에서 와 이건 좀 너무했다, 이런 것까지 굳이 했어야 됐나 하는 게 좀 보이지만, 예, 앞에 구렛나룻을 만들고 이 부분도 라인이 뚜렷하길 바라시는 분이니까 여기를 채워드리고요. 왜 여기만 안 채웠대? 왜 여기도 채웠대? 이거는 빌드업을 위한 거예요. 항상 조직감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잖아요, 구렛나룻. 이 안쪽을 좀 채워주기 시작해야 점점 밀도가 떨어진 양상을 띠면서 그라데이션을 예쁘게 만들 수 있죠. 제 취향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막 울퉁불퉁해서 상관없어요. 근데 이렇게 이어놓은 거 보면 성향이 드러나죠.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밀도 올려놨습니다. 오늘은 자 봐봐요. 이거는 크게 가늠해 드려야겠다. 요 정도 좀 징그럽지만 개구리알을 좀 봅시다. 보면 이 정도 크기의 개구리알 있잖아요. 네. 이거는 내경이 1.0짜리를 뽑은 거예요. 예, 예. 근데 오늘은 0.9로 했어요. 0.9. 밀도를 높이는 거예요? 네, 밀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기존 모발들, 모낭 단위들을 상처를 주지 않게 해서, 죽이지 않게 해서, 더 내경이 작은 걸수록 유리하겠죠. 그러면 작은 걸로 뽑으면 그만큼 주변 손상을 더 적게 만들면서, 뽑을 때도 그럴 수도 있고 심을 때도 손상을 적게 만들 수도 있죠. 근데 큰 걸로 뽑은 후에 또 손상을 적게 만들고 심으려고 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거는 만약에 큰 바늘로 뽑았어요. 근데 이게 너무 둥글뱅이가 크잖아요. 근데 큰 걸 그대로 막 찌르면 어느 순간 이런 사이를 뚫고 들어가다가 기존 모발들을 잘라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걸로 뽑은 후에 이 사이를 다 잘라내면 더 쬐끄만한 동글뱅이를 만들 수 있겠죠. 네, 이걸 우리가 트리밍이라고 그러죠. 트리밍을 하면 개구리알을 더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심기엔 유리해요. 좀 예. 덜하지 않아요? 네, 덜해요. 예, 예. 이미 뽑을 때부터 쬐깐한 걸 뽑으면 되지 않아? 이렇게 구는 거죠. 그러면 리스크가 어디서 생기냐면, 쬐깐한 걸로 뽑으면 그만큼 뽑기 어렵겠죠. 잘라먹기 쉽겠죠. 예, 예.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실력이 차이가 드러난다고 봐요. 그래서 모낭 손실률이 어느 정도 있느냐를 보는 건 중요한데, 오늘 제가 어제 나 몇 개 잘라본 줄 알아? 어제 3,600 몇 개 뚫었거든요. 네. 근데 10개도 안 잘라봤어. 너무 잘하셨네. 너무 신기하지. 나도 신기하고 깜짝 놀랐어요. 환자분한테 얘기 주셨어요? 말씀드렸어요. 엄청 자랑했어요, 오늘. 아, 진짜요? 나는 이거를 너무 아니, 평소에 이렇게 안 나와요. 나 평소에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 이렇게 안 나와. 원래 그러신다고. 원래 그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나요? 저는 이런 걸로 1등 먹을 수는 없어요. 난 1등이 아니야, 이런 것도 지금. 근데 어느 정도 나쁜 선생님은 아닌가, 나쁜 의사는 아닌 것 같다,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죠. 별로 안 잘라 먹었어.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왜 이렇게 안 잘라 먹었대?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하도 0.9로만 뚫은 거예요. 근데 어제는 1.0로 뚫었거든요. 왜냐면 재수술인데 범위가 좀 넓어요. 넓고, 그러면 작은 걸로만 이렇게 뚫어서 하면 실은 작은 게 들어가면 파핑을 좀 더 줄일 수 있어요. 이거 뭔지 이해해요? 네. 딱딱해졌을 때 이게 넓은 걸로 뚫으면 그만큼 주변 게 튀어나오기 편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위가 워낙 넓고 파핑을 좀 조절할 수만 있다면 간격을 좀 벌려줘도 상관없다는 생각에 하나라도 안 잘라 먹고 싶어서, 좀 더 덜 잘라 먹고 싶어서 좀 큰 바늘로 했거든요. 근데 진짜 많이 안 잘라 먹었어. 다행이네요. 제 수술 막 이렇게 홈지 다 들어갔는데, 이렇게 막 이상한 데 다 들어갔는데, 오늘은 그래서 제가 오늘은 0.9로 뚫어서 좀 잘라볼라 했는데 오늘도 지금 제가 2,390펀치 정도 했거든요. 네. 근데 2,380 정도인가? 한 10개 정도밖에 안 잘라먹었어. 0.9로도. 그래서 왜 그러지? 이런 느낌이죠. 이거는 좀 운이 좋은 게, 좀 내가 요즘에 운을 잘 타고 있다. 운이 잘한다? 다시 나빠지는 운이 올 때 정신 차려야겠다, 이런 생각. 겸손하게 얘기하세요, 백혜원님이. 아니요, 진짜 이거는 손 타는 거예요. 야구 타율 있잖아요, 타율.
야구 안 좋아해요, 야구? 안 좋아하는구나. 챙겨봐요. 야구 안 챙겨보는구나. 저는 이제 야구 좋아하는데 타율 이렇게 하면 어떤 때는 엄청 잘 치다가 어떤 때는 잘 못 치다가 하는데 평균을 내면 이 정도 나온다 이런 게 있잖아요. 사람들도 저도 어느 순간 엄청 잘하다가 어느 순간 좀 떨어지나 하고 느끼다가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하고 떨어질 때도 그렇게 안 떨어지네. 이런 상황을 만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나 한 번 수술 잘한 거 가지고 와 이게 내 실력이 있겠거니 이렇게 믿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어쨌든 너무 잘하죠. 예. 어쨌든 어제 오늘은 이상해. 어제 오늘 선물. 너무 이상해. 너무 잘 돼서. 근데 이 정도 밀도, 이거 딴 얘기 합시다. 어쨌든 이 개구리알 크기가 1.0 이 정도네 하고 한번 봐봐요. 그냥. 예, 그리고 심었을 때 보면 여기 중앙 부분에 이 밀도 싸움을 너무 버리고 싶은데 앞에 라인을 만든 것보다 밀도 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틈을 계속 벌리고 기존 모발을 다치지 않으면 잘 집어넣을 수 있으면 그만큼 이득이에요.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했죠. 예. 그러고 나서 딱지 제거할 때 보면 이렇게 보이고요. 이미 제거가 돼서 탈락이 되고 있는 과정이죠. 그래서 없어 보이네 하는 과정들도 있지만 실제로 자라나면 3개월 때도 그냥 볼까? 3개월 때 보면 우와 많이 자랐다. 이건 생각보다 자라는 거예요. 탈락이 많이 없었어요. 동반 탈락이 있어요? 많이 없죠. 동반 탈락이 많이 없어요. 이런 수술들도 동반 탈락 크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염려치 않으셔도 돼요. 혹여나 있다고 하더라도 병원에서 어떻게든 책임질 테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는 괜찮아요. 크게 문제 없어요. 6개월 때 보면 꽤 많이 올라왔고 이제 밀도 추이를 보기 위해서 빗질을 하고 있습니다. 라인은 제 취향은 아니에요. 너무 반듯하죠. 요즘에는 더 안 반듯해도 사람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이제 이 트렌드가 다시 좀 더 지나가는 것 같아. 여기 싸움을 계속 벌리고 있는데 여기서 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 수술이고 이 역방향 빗질하면서 그래도 비침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보아요. 6개월 때 이 정도면 괜찮다고 보지만 심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 이거 항상 저희 콘텐츠 보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약간 굵어 보이는 것들이 계속 심은 것들이고 이런 것들이 좀 잘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기존 모발들이 여전히 얇다는 거죠. 이분은 메디케이션, 약 드시는 기간이 좀 오래됐으므로 기존 모발들이 아주 굵어질까? 이거는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심은 것부터 되게 잘 심었어야겠죠. 9개월째 돼서 보면 옆 라인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 콧 모양 만들어 놓은 거죠. 난 구렛나루 또 이 콧 모양 만드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원래. 네, 이분은 이렇게 손을 다 만들었어요. 이 각도도. 잘 자라셨는데. 네, 이렇게 다 만드는 거죠. 양쪽 대칭은 좀 달라요. 근데 이 길이감을 맞춰놨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방식인데 대칭을 굳이 보진 않고 길이감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얼굴을 보면서 얼굴의 구조에 맞춰서 이제 좀 맞춰준 다음에 전체적인 길이를 다시 맞춰줘요. 그러면 큰 문제 없이 이 전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옆 라인을 이렇게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라인은 이 너무 반듯해 이런 게 좀 보이죠. 제 기준에는. 하지만 단정하게 보시겠죠. 뒷머리를 썼는데 뒷머리를 우리가 어느 정도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모량 자체가 적지 않았으므로 많이 뽑았겠죠. 그래서 좀 잃어버렸어도 이 정도 짧은 머리도 해내고 있습니다. 티가 안 나시는데요? 네, 크게 나진 않아요. 자, 이 부분은 좀 아이스크림 콘의 요 꼬다리 부분이죠. 올드콘의 꼬다리. 올드콘의 꼬다리 먹으면 꼬다리 먼저 먹는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위에부터 먹는 사람이에요? 천천히. 알았어. 그래서 빗질을 해가고 있죠. 이 정도 빗질을 해가는 정도 이상의 빗질도 실은 가능해요. 그러면 더 써야겠죠, 계속해서. 그래서 이 밀도를 올리는 작업들은 생각보다 아주 어려운 작업은 아닌데 너무나 많은 양을 소모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고민거리를 같이 얘기해 보면서 적정량을 추구하는 게 맞다고 봐요. 다음에 보여드릴 케이스들은 이 밀도보다 더 올린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밀도 올리는 건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술로 따지면 밀도에 대한 싸움들을 벌이는 게 남자들 수술에서는 굉장히 중요해 보이지만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그 부분들을 올리는 작업들은 무의미해집니다. 어느 정도 다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디테일하게 어디를 어떻게 올리고 덜 올리느냐까지 조정할 수 있다면 되게 좋거나 전체적인 디자인 문제를 얘기하면서 뒷머리 소모량을 줄여주려고 하거나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저도 젊었을 때는 아주 올리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계속 올렸었는데
좀 나이가 들면서 선생님들이 좀 슬렁슬렁 심어라 라고 말씀 주신 이유를 알겠어요. 저희 위에 선생님들이. 좀 슬렁슬렁 심어도 이 정도면 괜찮아. 선이 다 존재할 수 있고 그 선을 맞추는 게 진짜 일이라는 거죠. 무조건 아주 높여서 자랑하는 것만이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주 높일 때도 높일 수는 있어야겠죠. 그래서 아주 높인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그 밀도를 전체적으로 조율은 했지만 기본적으로 빗질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많은 양 3600 모낭 단위를 써가면서 모양을 잡으면서 그 전체 빗질을 할 수 있게 밀도를 올려놨어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수술 전 양상들을 보여드리면 대량이식일 때 직후 양상을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스크림 콘 모양을 어떻게든 잘 맞느냐에 따라 이 부분의 밀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밀도를 올리려면 진짜 이 아이스크림 콘 모양을 잘 만들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잘 기억해봐요. 이렇게 싸우려고 하는 게 중요하죠. 네. 이해했죠? 네. 이게 초콜릿 부분이네. 그치? 끝냅시다. 네. 고생하셨습니다.